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게랄트 휘터 교수의 존엄하게 산다는 것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말은 흔히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윤리, 세계사, 정치 시간에 나왔고 저는 법대에서 헌법 공부를 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언제 세계 헌법사에 편입되기 시작했는지를 달달 외웠더랬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적어도 뉴스에서 사형제도 찬반 논란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법적으로는 충분히 확립된 용어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인간의 존엄성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구현되고 있느냐 하면 그 점에 있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꼭 열악한 노동 환경이나 갑을 관계에서 일어나는 억울한 사건 같은 것들을 묘사하는 말이 아니에요. 게랄트 휘터 교수가 지적하는 것은 훨씬 더 본질적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존엄성을 스스로 인지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을 2번 정독했습니다. 사실 문장 자체는 쉽지 않고 책의 내용이 막 재밌지도 않아요. 게랄트 휘터가 이야기했듯 존엄성을 인식하는 사람은 서둘지 않고 늘 신중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을 때는 무언가 나 자신을 계속 일깨우는 지점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허리를 고추 세우게 하고 눈을 번쩍 뜨이게 하고 무엇보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반성하게 했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게랄트 휘터가 말하는 존엄은요, 살인사건이나 노동 분쟁에서 흔히 언급되는 그런 존엄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루 24시간 내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존엄을 인식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존엄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어떤 삶의 나침반입니다. 그가 말하는 존엄이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재밌는 것은요, 이 저자의 전공이 철학이나 법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일의 저명한 뇌과학자예요. 뇌과학자로서 우리 안에 존엄이라는 가치가 이미 내재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 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책이 아니다. 보다 빨리,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7가지 비밀이나 8가지 공식을 알려주는 책도 아니다. 매사에 더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성공을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각인된 시대. 그런 시대에 부합하는 책도 아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되물을 것이다. 인생이란 결국 돈과 권력에 달려 있으며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만일 당신이 이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다면 이 책을 읽어봤자 머릿속만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나 자신이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의식하는 일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며 성공만을 욕망하는 마음과 양립하기 어렵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존엄의 문제다. 이 책은 이런 질문에서 시작한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 타인과의 공존이 어려워질수록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일들이 많아질수록 사회의 불안감은 커지기 마련이다. 불안의 시대에 방향을 잃고 의지할 곳을 찾아 헤매는 이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시대가 어렵다 보니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무언가 아른 체를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등장하기라도 하면 언제든 믿고 따를 모양새다. 이는 곧 한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불안감의 현상이다. 이럴 때 나타나는 것이 노련한 대마고그다. 간편한 해결책을 통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자신을 리더로 선택하도록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다. 이를 과학적인 용어로는 단순화라고 한다. 새로운 지도자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것은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들이 복잡성의 감소, 즉 단순화를 위해 사용해온 전략이다. 그런데 인간은 양이나 물소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다양한 단순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본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인터넷 서핑을 한다든지 열광하는 축구팀의 홈 경기를 응원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모른 척하고 회피하며 의식적으로 다른 일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삶을 단순하고 통제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인간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이다. 사람들은 때로 인생의 자잘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대신 처리해줄 사람을 두면 내 인생을 보다 쉽게 관리하고 통제하며 단순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이런 노력들 역시 우리가 사용하는 단순화 전략에 해당한다. 하지만 인간이 찾아낸 해결책이 모두 장기적인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지도자에게 권력을 이양하거나 문제를 외면하고 가상세계로 잠수를 타며 권력과 영향력과 돈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인간 사회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그 정반대다. 노력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계속해서 장애를 만날 것이고 그때마다 문제는 더 복잡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 사회 내부의 질서와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장기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인간은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류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수천 번 시도해도 수천 번 다 실패했고 역사는 반복되었다. 그리고 그 실패로 말미암아 오히려 에너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더 이상 이렇게 에너지를 소모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는 있지만 생산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지도자를 바꾸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듯 보인다. 어쩐지 우리는 방향을 잃은 듯하다. 물론 인간은 뇌 구조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길을 잃게 되어 있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의 뇌는 생각과 감정, 행동을 이끌어내는 뉴런의 연결 패턴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에게는 한 개인으로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당신과 함께 찾고 싶은 것은 일종의 내면의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형성하게 되는 내면의 나침반. 외부로부터 주어지고 밀려드는 여러 요구로부터 자신을 잃지 않도록 도와줄 나침반. 신경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것은 결국 내적 표상을 다루는 문제다. 결국 이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내적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관된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 뇌를 무질서의 상태로부터 지켜주고 그것을 통해 장기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주는 표상. 바로 그 표상을 일컫는 단어가 있다. 우리 사회가 이미 오래전 잊은 듯 보이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그 단어. 바로 존엄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존엄의 정의를 자연과학적인 시각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비교적 최근의 뇌 연구와 발달 심리학, 복잡성 과학을 참고했다. 이 책의 핵심 명제는 이렇다. 자신의 존엄성을 인식하게 된 인간은 결코 현혹되지 않는다. 하지만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존엄성을 인식하게 된 인간이 과연 타인의 존엄성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갖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아니, 질문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럴 것이다. 타인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 아닐까?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게랄트 휘터 존엄하게 산다는 것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제우의 서재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쓴 제 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